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속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려고 찾아온 40대 여자입니다. 이렇게 누군지 밝히지 않고도 속내를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집에서 눈엣 가시로 찍혀버린 박쥐 같은 우리 시어머니의 이야기랍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천사 같고 저를 예뻐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뼛속까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박쥐 근성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당하고 처치하게 된 모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남편이랑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저는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해서 대기업 취직까지 쉼없이 달려온 시간은 저에게 명예를 주었죠. 그러다 첫눈에 반해서 만나게 된 남편과 결혼까지 했으니 제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자만을 했었냐면요. 제 인생에 제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은 다 제 손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결혼한다고 인사를 드리고 나서 시모가 진짜 온 동네방네에 제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우실 정도일 거예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 아가씨가 그 집 며느리니? 그 대기업 다닌다는 며느리? 하고 물어보실 정도였으니까요. 거기다가 지인분들에게도 죄다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얻어서 노후가 행복하다고 자랑을 엄청 하고 다니셨대요. 물론 우리 남편이 장남이었으니까 노후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생각이 있긴 하지만 너무 자랑을 하고 다니시니까 부담이 되기도 했죠. 뭐든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대기업과 노후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많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1년이 넘었을 무렵 저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들어설 생각이 없더라고요. 매번 맞춰서 힘을 쓰는데도 생기지 않으니 슬슬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그런데 글쎄 남편의 정자 활동이 너무나도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시험관 시술을 권유하셨습니다. 나이도 꽤 차기도 했고 하루라도 젊었을 때 아이를 가져야 육아하기도 수월하고 편하다는 주위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고민이 많이 됐죠. 그런데 시험관 시술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글쎄. 남편이랑 저랑은 결국 1년을 더 노력을 해보고 그때도 실패를 하게 되면 시험관 시술을 하자고 약속했어요. 우리 부부의 사이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남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다른 걱정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난임이라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건데 시댁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장남이니까 대를 꼭 이어야 한다고 아들 타령을 심하진 않지만 은근히 눈치 주시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아예 난임의 난자도 꺼내지 말자고 애가 잘 안 들어서는 것 같다고만 하자고 합을 맞췄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그 뒤로 1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쯤 회사에서 제 일을 제일 많이 도와주던 상사가 퇴직을 하고 스타트업을 차릴 예정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제의가 왔습니다. 회사 상사의 말을 들어보니 조건도 꽤 괜찮았고 연봉은 당연히 대기업에 비할 것이 아니지만 비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되었죠. 대기업에서 받는 연봉이 꽤 됐기 때문에 이 연봉을 포기하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게다가 우리 시모가 아이로 스트레스를 주면서도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도 이래저래 힘들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시모가 그나마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대기업마저 그만둔 것을 알게 되면 난리를 칠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상사가 말하는 스타트업의 전망이 너무 좋아 보여서 자꾸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이랑 꽤 오랜 시간 상의를 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게 참 복지도 좋고 연봉도 좋지만 그만큼 일이 힘들기도 했고 제 일을 가장 많이 도와주어서 의지했던 상사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마음이 갈팡질팡했죠. 그러던 와중에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 급하게 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혼전 임신으로 혼수를 준비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서가 된 사람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치가 청담동 한복판에 있었어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나 했더니 정말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피부관리실이었습니다. 원장으로 있는 동서는 손재주가 좋은 건지 말솜씨가 좋은 건지 고객 관리도 유지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모가 뭐랄까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게를 가던 콜센터에서 상담을 받던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은근히 하대하는 요즘 말하는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솔직히 동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걸 자랑이라고 여기시는 시모가 동서를 탐탁지 않아 하면 제가 가운데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글쎄 아주 헛된 고민이었죠. 동서가 임신을 떡하니 해서 오니까 우리 며느리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저한테 우리 첫째 며느리는 도대체 언제 대를 이어주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면서 대놓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첫째가 임신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순서가 아무리 없다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저야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우리 남편의 속이 많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모는 남편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저한테만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저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랬나 봐요. 그런데 예상 밖의 문제는 또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시모가 저와 동서를 차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며느리 하면서 지인들 모임에 동서만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말했듯이 시모 주변에 시모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걸 알 정도로 제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걸 동서한테 하고 계신 거였죠. 우리 시모가 또 발이 얼마나 넓은지 정말 모임광이거든요. 그동안은 그런 자리에 저를 꼬박꼬박 데리고 다니셨었단 말이죠. 친구들 모임, 친인척 모임에 저를 자랑하려고 데려가서는 우리 며느리가 대기업에 다니느라 바쁜데도 나를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어준다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이제 제가 아니라 동서로 바뀐 거예요. 우리 둘째가 손이 아주 야무져서 청담동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데 연예인도 와서 받는다더라 이러면서요. 거기다가 동서한테 들었는데 지인들에게 글쎄 피부관리실에서 모임을 하자며 6명이나 데리고 가서는 공짜로 피부관리를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저에게 약간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전화가 와서 설명을 하길래 저도 기함을 했죠.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6명의 지인을 싹 다 데리고 와서 공짜로 관리를 받고 갔다는데 진짜 너무 뻔뻔한 거죠. 안 그래도 동서가 결혼 초에 시모랑 저를 피부관리실에 데려가서 관리를 받게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시모는 그 호의를 당연하게 권리로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동서한테도 이제는 공짜로 해주지 마라. 도련님께 말씀드려서 거절 잘 하라고 했죠. 동서랑 저랑은 시모의 차별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돈독한 친분을 쌓으면서 서로에게 잘 하려고 노력했어요. 동서한테 임신했으니까 선물도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랬죠. 우리 동서 성격이 또 엄청나게 쿨하거든요. 저한테 뭔가를 받으면 절대로 입을 씻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동서한테 호의를 베푼 건데 자꾸 되돌려주면 나도 선물 더는 못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물을 주시면 앞으로는 피부 관리를 해드리겠다고 딜을 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절대로 받고 입 닦는 사람이 못 된다면서
다른 집들도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서랑 저랑 참 성격도 잘 맞고 잘 지냈어요. 시댁에서 손주 타령 엄청 하는데 손주 먼저 떡하니 안겨주는 동서한테 제가 고맙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는 결국 그쯤 상사와 함께 스타트업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오랜 시간 몸담아왔던 대기업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시모에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이야기를 한 건지 그때부터 시모의 잔소리가 엄청나게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애를 가지지 않는 게 대기업 다니느라 승진해야 해서 바빠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어디 일을 때려치우고 구멍가게에 들어가냐고요. 저한테 막 큰 소리까지 내시면서 사표 무르고 다시 대기업에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재취업을 하라더군요. 그 스타트업에 무슨 비전이 있겠냐, 그 좋은 대기업을 왜 그만두냐, 처음에는 달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회사 직원도 너랑 회사 상사랑 둘이라고 하던데 그게 제대로 된 회사는 맞고 월급은 나오냐고요.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시는데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이 되신 우리 회사 상사가 대기업에 재직 중인 당시에 우리 부서 최고 브레인이자 중심축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IT 보안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신의 손이라고 불리던 사람이고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분명 자리만 잡으면 일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했단 말이죠. 오죽하면 우리 부서에 있던 사람들 몇 명이 따로 연락 와서는 스카우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는데 시모가 구멍가게라고 무시하니까 저도 기분이 영 별로더라고요. 시모는 결국 대기업을 다니지 않는 저를 엄청나게 구박하고 무시했어요. 뭐 돈 100만 원은 버는 거냐? 쪽팔려서 며느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요. 덧붙여서 차라리 이참에 애나 낳으라고 아들 낳아야 하는 거 알지? 너네가 대를 이어야 한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말을 하는 시모가 미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동서가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주스도 꽉 채워서 나오는 바람에 애 몸무게가 4.1kg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정말 온몸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애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서 푸르댕댕해질 정도로 힘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이 바빠서 당일에는 병원에 가질 못하고 그 다음날 완도산 최고급 미역을 싸들고 동서의 병실로 찾아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시모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째려보더니 일도 널찍하면서 뭐가 바쁘다고 이제서야 찾아오냐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기분 좋아 시조카도 보고 동서랑 이야기도 나눌 겸 찾아간 건데 시모가 보자마자 기분 나쁘게 하니까 좀 그랬죠.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밤새 동서 수발을 들어도 모자란데 이제야 뻔뻔하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애를 낳아봤어야 알지 하면서 혀를 차는데 우리 남편도 도련님도 누워있는 동서도 다 식겁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할 말은 많았지만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동서한테 두런두런 말을 시키고 있는데 동서가 목이 마르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탈수가 오거나 수분이 부족할 때 물보다 이온 음료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서에게 이온 음료를 건넸죠. 아플 때에도 물 대신 이온 음료를 더 찾아 먹기도 하고 하니까 일부러 생각해서 건네준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시모가 제 손에 들린 이온 음료를 보자마자 제 뒤통수를 퍽 소리나게 때리는 거예요. 또 너무 놀라서 으악 소리를 내고 우리 남편도 놀래서 엄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동서랑 도련님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었고요. 그러자 시모가 저한테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면서 물을 줘야지 음료수를 주면 어쩌냐고 너도 나중에 애 낳으면 음료수나 마셔라 하는데 남편은 옆에서 한숨 쉬고 있고 시모는 이때다 싶었는지 언제 아이 가질 거냐고 닥달을 했어요.
둘째네가 먼저 아들을 낳으면 장남이 면이 서겠냐고, 둘째네가 딸 낳아서 다행인 줄 알아, 이러는데 동서랑 저랑 둘 다 표정이 썩어 들어갔죠. 남편은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게 본인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기분이 나빴는지 시모에게 소리를 쳤어요. 왜 애먼 사람을 잡고 그래? 내가 불임이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임신을 못 시키는 거라고요. 제발 가만히 좀 있으세요. 엄마가 그럴수록 내 체면이 더 안 선다는 거 알아두시라고요. 그 말을 들은 시모가 완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남편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보시더라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불임은 아니고 난임이라 좀 어렵대요. 그러니 남편이 다 자기가 부족해서 생긴 일인데 왜 우리 마누라 탓을 하냐고, 우리가 노력도 안 해본 줄 아냐고 시모한테 난리를 쳤습니다. 듣던 동서도 도련님도 불편했는지 제발 그만하시라고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죠. 시모는 동서 병실 한복판에 주저앉아서 아니 우리 아들이 난임이라고? 애를 못 가진다고?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동서한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출산하고 푹 쉬어도 모자랄 판에 병실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남편이 시모한테 끝까지 우리 마누라한테 임신 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모가 저에게 임신, 손주, 출산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 일이 일절 없었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마음이 괜찮은 거 맞냐고 연락 오긴 했는데 사실 저랑 남편은 이미 어느 정도 아이에 대한 생각을 포기했던 터라 괜찮다고 했죠. 요즘은 일이 바빠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동서한테 걱정 말고 육아에 신경 쓰라고 했어요. 근데 동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모가 저한테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집에 찾아오거나 하는 일도 없이 지내는데 동서랑은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손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매일같이 동서네 집에 출퇴근하시면서 육아를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차라리 잘된 거 아니냐, 시모가 잔소리는 안 하냐 하니까 잔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시모가 도와줘서 숨 돌릴 틈은 있대요. 그러다가 동서네 아길 100일 잔치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얼마 안 남았던데 따로 일정 같은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동서한테 원래 가족끼리 100일에 밥 먹고 사진도 찍고 한다던데 동서네는 어떻게 할 거야? 선물은 뭐 사줄까? 하고 물어보니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형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러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시모가 저랑 남편 꼴도 보기 싫다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 그래?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동서가 우리 가족이랑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싶다고 오늘 때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동서도 가운데에서 얼마나 난처할까 싶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100일 잔치는 따로 2번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저랑 남편 보기 싫다고 명절에 모이지 말자고 하시던 시모가 동서네랑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동서가 나중에 형님네도 오시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며 시모가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놓고 몸만 오라고 했다고 했대요. 당연히 저희 부부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오셔서 놀랬다고. 저는 뭐 아예 듣지도 못한 이야기니까 어색하게 웃고 말았죠. 동서가 좀 피곤하겠지만 시모한테 좀 잘해드려 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조카의 첫 돌날이 다가왔는데 시모가 동서에게 돌잔치에 우리 부부가 오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 말에 남편이 열이 받아가지고 안 가겠다고 그냥 나중에 동서네에 따로 놀러 가기로 마무리를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진짜 자기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열불을 토하는데 오히려 저는 편했죠 뭐. 스트레스 주는 시모랑 얼굴 보고 밥 먹는 것만큼 짜증나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돌잔치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시간이 흐르고 저희 회사도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IT 보안 쪽으로 중견기업 하청도 들어오고 직원도 그 사이에 10명이나 늘어나는 꽤 탄탄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돈도 엄청 많이 모았어요. 대기업 다닐 때 받던 고정급과는 달리 스타트업 특성상 성과급이 더 높았기에 제 통장에는 엄청난 돈이 쌓이게 되었죠. 근데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슬슬 후배들한테 노하우 전수도 좀 해주고 일을 쉬엄쉬엄 하라고요. 그러려고 창업한 거 아니냐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대표님한테 그럼 나 육아휴직 좀 써도 되겠냐 하니까 임신했냐고 놀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앞으로 시험관을 해볼까 고민이 된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잘 아는 병원이 있다면서 대표님 부부도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힘든 거 다 아니까 2년 동안 못 쓴 휴가들도 전부 몰아서 쓰게 해주시겠다고 저를 응원해 주셨죠. 남편은 시험관은 많이 힘들다던데 하면서 저를 걱정하면서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눈치라 저는 큰맘 먹고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정확히 3차 시술에 자궁 안에 착상이 잘 되었다는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기집이 2개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시댁에는 입싹 씻고 말하지 않고 있다가 애들 16주에 성별을 확인했더니 둘 다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동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잘 지내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동서가 미안해하면서 저 둘째 가졌어요 하더라고요. 얼마나 됐냐고 축하한다고 하니까 5주 돼서 이제 심장소리 듣고 나왔대요. 근데 저한테 계속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나도 임신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죠. 동서가 진짜 눈물을 팍 터뜨리면서 너무너무 축하드린다고 난리를 치길래 시험관 했다고 쌍둥이라고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시모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양손 무겁게 반찬이며 미역이며 영양제며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너무 잘했다고 갑자기 소름 끼치게 굴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해낼 줄 알았다면서 이제 자기가 다 챙겨줄 테니까 저는 받아먹기만 하래요. 일을 좀 쉬냐 하길래 대표님이 편의를 봐주시기로 했다니까 이래서 작은 회사가 좋네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썩은 얼굴로 얘네 회사 엄청나게 성장했어. 더 이상 작은 회사 아니야. 대기업 하청도 하고 대기업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어 하니까 시모가 엄청 놀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능력 하나는 제대로라고 완전히 비행기를 태우는데 영 불편하더라고요. 둘 다 아들이라며 우리 며느리가 대를 이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시면서 둘째네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끼고 살다시피 했던 동서가 첫째를 딸을 낳았다고 갑자기 엄청나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동서네도 성별 확인을 했는데 둘째도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별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 생신이라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였는데 거기서 시모가 동서 구박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피부관리실에서 화장품 내리만지며 몸에 좋겠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는 시모는 여전히 동서 곤란하게 지인들 몇 명씩 데리고 공짜 관리받고 있으면서요. 아무튼 둘째도 딸이니 저 집안은 셋째 언제 낳아서 어떻게 키우냐고 애 셋 키울 돈은 버냐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딸 둘 낳아도 충분한데 아들을 왜 꼭 낳아야 하는지. 그러면서 우리 첫째 며느리는 돈도 잘 벌고 아들도 한 번에 둘이나 생겼다고 둘째는 뭐가 모자라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대놓고 동서한테 구박을 주는데 완전히 제가 당했던 그대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서방님이 보다 못해서 아니 여태 우리 둘째만한 며느리 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딸 가졌다고 구박을 주냐고 뭐라고 했어요. 엄마 그러다가 노년의 며느리들한테 호되게 당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남편도 은근히 뼈있는 이야기를 던졌고요. 입을 삐죽거리는 시모한테 서방님이 요즘은 딸 낳는 게 복인 거 몰라요? 하는데 시모가 서방님 등짝을 짝소리 나게 때리는 거예요. 어디 형네 듣는 데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들이 최고지. 너네도 봐라. 내가 아들만 둘 낳은 게 축복인 걸 왜 몰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딸인 저랑 동서 얼굴이 완전히 썩었죠. 제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임신 7개월째가 되어서 다리도 퉁퉁 붓고 쌍둥이인지라 몸이 2배로 무거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저를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시모가 시도 때도 없이요.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친지 모임, 친구들 모임에 다시 저를 막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인분들이 저에게 첫째 며느리 오랜만이네, 둘째 며느리만 데리고 나오더니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은근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집안 속사정까지는 제대로 모르시는 건지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그동안 모임에 안 나온 줄 아시더라고요. 시모가 우리 첫째가 아들을 쌍둥이로 가졌다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면서 글쎄 회사에서 우리 며느리 좋다고 큰 자리 하나 주겠다고 했다지 뭐야 이러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뜩이나 임신 중이라 살도 많이 찌고 배도 많이 눌려서 소화도 잘 안 되는 마당에 시모의 자랑질 때문에 체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리저리 난데없이 끌려다니다가 임신 8개월을 좀 넘겨서 갑자기 양수가 터진 게 아니겠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시모에게 끌려가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출산 전에 한번 다듬을 예정이긴 해서 군소리 없이 시모를 따라갔는데 이상하게 배가 너무 아프더니 양수가 터지고 만 거죠. 구급차를 부르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병원으로 이송돼서 조산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심장 박동이랑 그런 거 체크하고 저는 완전히 몸져 누워 있었거든요. 갑작스럽기도 하고 출산이 진짜 힘들기도 했고요. 우리 남편이 헐레벌떡 병원에 소식 듣고 오자마자 시모한테 막 뭐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안 그래도 막달이라 조심해야 하는데 산모를 끌고 미용실에 가는 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면서요. 근데 시모가 엄청 뻔뻔하게 우리 며느리 출산 전에 한번 꾸며주려고 그랬다고 둘이 제 병실에서 싸우더라고요. 시끄럽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동선에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동서 뛰지 마, 조심해야지 하는데 너무 축하한다면서 꽃바구니를 사왔더라고요. 근데 시모가 그 꽃바구니를 보자마자 병실에 신생아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꽃가루라도 마시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서 손에 들린 꽃바구니를 바로 바닥에 던지고는 동서 뒤통수를 퍽 소리 나게 때린 거 있죠. 네가 딸만 낳아서 모르나 본데 꽃가루가 아기들한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니? 네 머릿속에는 생각이라는 게 없니? 요즘 너 때문에 정말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동서는 시모한테 머리를 맞았다는 게 충격이었는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고 서방님은 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데 콧김을 팍팍 뿜으면서 동서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누워서 그 꼴을 보는데 마치 제 과거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내 뒤통수를 시원하게 때리더니 정말 이제야 시모가 손버릇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체감했죠. 동서 보는데 제가 다 미안하고 출산하고 나와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눈물 흘리는 동서를 보면서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아니 어머님, 동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행동을 하세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미안한데 저도 어머님 뒤통수 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쳐드려요? 시모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다면서 어찌 시모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어이없어 했죠. 우리 남편도 떨어진 꽃바구니 주워서 잘 올려두고는 시모한테 엄마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시모를 밀면서 쫓아냈어요. 저는 동서에게 일부러 더 꽃 선물 받고 싶었다. 우리 남편도 안 해온 선물인데 너무 고맙다.
꽃이 예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뒤통수 맞고 울고 있던 동서가 그제야 저한테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출산하느라 힘드셨죠 하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하는 순간에 시모가 병실 문을 열고 벌컥 들어오더니 또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첫째가 얼굴 상한 걸 봤으면 화장품이라도 챙겨와서 피부 관리를 좀 해주던가. 너는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 하는데 진짜 제가 지쳐서 대답도 못하고 한숨 쉬면서 남편만 바라봤어요. 제발 좀 치워달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으니까 남편도 연을 끊을 기세로 시무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결국 제가 나서야겠다 싶어서 지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못 씻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 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낳은 며느리 힘들면 안 되지 하면서 푹 쉬라고 자긴 집으로 가겠다고 하시면서 나가더라고요. 진지하게 우리 시모 인성에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조리원도 잘 갔다 왔고 육아휴직도 냈는데 대표님이 쌍둥이니까 육아휴직도 2배로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집에서 급한 일 생기면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미치는 장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1~2번 정도 일을 봐주고 육아휴직 2배면 좋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1~2번 일하는 것도 1~2시간이면 끝날 일이라고 했고요. 저는 집에서 쌍둥이를 보느라 정신없고 우리 친정에서도 도와주고 시모가 도우미도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2달하고도 며칠이 더 흘렀을 때 동선에도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이미 있었잖아요. 아무리 어린이집에 간다고 해도 동선에도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죠. 동선의 가족이 지방에 있던 터라 시모에게 아이를 좀 돌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나 보더라고요. 동선의 친정에서 가끔 올라와서 도와주시긴 하는데 내내 와서 봐주실 수가 없으니까 부탁을 드렸더니 시모가 너네는 도움이 쓸 돈도 없냐고 했대요. 왜 다 늙은 자기한테 애를 봐달라고 하냐면서 동서에게 딱 잘라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물론 제가 쌍둥이를 낳긴 했지만 도우미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도 맨날 오셨거든요. 우리 손자들 봐야 한다고 아들들이 얼마나 대차게 생겼는지 장군감이라면서 딸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제가 동서한테 너무 미안해서 오죽하면 남편 시켜다가 동선에 반찬이랑 국 같은 걸 해다 바치기까지 했다니까요. 동서도 저한테 시모가 너무 박쥐처럼 굴어서 짜증난다고 했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동의를 했죠. 해도 너무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임신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저를 구박하더니 아들 낳았다고 제가 최고라고 하는 게 너무 속보이고 재수없었죠. 세월이 흘러 저는 육아휴직도 끝이 났고 아이들도 3살이 되어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회사 일을 놓지 않은 덕분에 복직하고 나서도 무리 없이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동서는 피부관리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중파 TV에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 일상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동선의 숍에 간 게 나온 거예요. 원장님 손길이 끝내준다면서 우리 동서도 TV에 나오고 인터넷에 거기 피부관리숍 도대체 어디냐고 난리가 난 거죠. 방송되자마자 동선의 가게 위치까지 싹 나오는데 동서랑 연락할 틈이 없어질 만큼 동서가 바빠졌어요. 길 가다가 원장님? 하면서 알아보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유명해진 거죠. 무슨 뷰티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해달라고 해서 방송도 하게 되고 피부관리법 알려달라고 해서 방송사에서 콜이 엄청 왔대요. 동서가 방송 일에 뛰어들고 동서 이름이 걸린 마스크팩까지 출시가 된 거죠. 방송 나오고 6개월 만에요. 그랬더니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시모가 동서만 찾는 거죠. 우리 둘째 시간 되냐고 나랑 모임 좀 가자 이러면서. 근데 동서가 딱 반기를 들더라고요. 그전까지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지만 딸 2 낳았다고 구박한 게 당연히 마음에 남아있지 않겠어요?
딱 잘라서 거절하기 시작한 거죠. 저 바빠서 그런 자질구레한 모임에는 나갈 수 없어요. 오늘도 대기업 회장 사모님 예약 있어서 준비해야 돼요. 시모한테 대놓고 말했대요. 시모가 기분은 나쁜데 아쉬운 건 자기니까 동서한테는 티도 못 내고 이렇게 했다네요. 그러니? 그러면 내가 네 시간에 맞추마. 이러면서 살살 달랜 거죠. 동서가 저 앞으로 3개월 넘게 예약이 다 차 있는데요? 하면서 3개월 뒤에도 그런 모임에 쓸 시간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시모가 진짜 양심도 없이 동서한테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마스크팩이라도 좀 주라고 지인들 나눠주겠다고 했대요. 동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지인들한테 왜 나눠줘요? 하니까 당황한 시모가 아니 내가 너네 팩 좋다고 홍보 좀 해주고 하려고 하면서 몇 박스를 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동서가 홍보 없이도 완판이라서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했다는 거예요. 시모가 할 말도 없고 동서가 따박따박 말대꾸하니까 됐다 하고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동서한테 잘했다고 제가 엄청나게 칭찬을 해줬죠. 잘했다, 사이다야 사이다 이러면서요. 그랬는데 저한테도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교양 채널에서 저에게 출연을 좀 부탁한다는 연락이 오게 된 거죠. 그때가 한창 막 인터넷 보안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에 패킹 이런 게 매일같이 뉴스에 방송되던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또 IT 보안 업체에서 일을 하고 우리 대표님이 그런 데 나서서 인터뷰하시는 걸 워낙 싫어하시는 분이라 저한테 나가라고 시키더라고요. 상사가 하라는데 제가 거기서 싫은데요? 할 수가 없어서 인터뷰도 엄청 열심히 하고 설명도 최대한 기업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했어요. 그게 방송에 나오고 기사로도 막 뜨고 길 가다가 알아보는 사람은 없어도 업계에서 꽤 유명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방송을 많이 시청하셨나 봐요. 시모 지인들이 저를 알아보고 시모한테 어머 첫째 며느리 아니냐고 호들갑을 떤 거죠. 시모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같이 모임에 나가자고 엄청나게 조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서가 싫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는데 저라고 거기 떡하니 나가면 되겠어요?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시간을 마음대로 빼고 출근을 하고 말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업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24시간 일한다고 해도 무방해요 하면서 시간 없어요 하고 거절을 했더니 제 시간에 맞추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금요일 새벽 1시쯤 어떠세요? 하니까 시모가 씩씩거리면서 끊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동서는 완전히 시모의 연락을 싹 무시하고 평온한 일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밖에서 만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지 명절까지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명절에 동서와 저는 나름 긴장을 하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남편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시모가 보자마자 서운하다고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시애미가 면 한 번 살려달라고 부르는데 코빼기를 한 번도 안 비치니? 그러면서 저희한테 며느리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시애미 늙었다고 무시한다고 손가락질을 막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도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저희한테 영문을 몰라 물어보았죠. 아들들이 자기 편 들어주는 줄 알고 시모가 아니 친구들 모임에 얼굴 한번 비추라고 했더니 오지를 않더라. 마스크팩 좀 달랬더니 안 주더라. 이러면서 고자질을 막 하는 거요 글쎄. 그랬더니 남편이랑 서방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가뜩이나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는 안사람들을 왜 그런 하찮은 모임에 부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들 그런 자리에 부르지 좀 말라고 누가 누구 면을 세워줘야 하냐고 며느리들이 그런 존재냐고 소리를 쳤어요. 다른 집들은 며느리들 바쁘니까 시모가 와서 애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한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남편도 서방님도 그동안 쌓아두었던 것들이 꽤 많았는지 시모한테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혼남 됐으면 좋겠어? 하니까 그제야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헐레벌떡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아니 뭐 맨날 부른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오라고 한 거라고 꼬리를 팍 내렸죠. 그래서 저도 이때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손주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대기업 그만뒀다고 쪽팔린다고 하시길래 제가 어머님 면 살려드릴 일은 없는 줄 알았어요. 어머, 형님도요? 저도 딸만 둘 낳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시길래 그런 줄 알았죠. 저희가 가면 어머님만 더 곤란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날리니까 우리 시모가 글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황해하면서 눈알만 굴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뭐 동서랑 저한테 모임에 나와라 이것 좀 해달라 말도 못하시고 그냥 별일 없냐 잘 지내냐 많이 바쁘냐 건강 챙겨라 하면서 본론은 못 꺼내고 안부만 주야장천 물어보시면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랑 동서가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해버렸으니까 자기도 예전처럼 강요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로 저희가 뒤통수 맞았던 지난날의 서름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랑 아예 시모도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릴까 싶어서 둘이 작전에 모의했습니다. 시모에게는 우리 둘 다 모임에 나가드리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날짜랑 장소랑 알려주시더라고요. 모임에 나가니까 시모 지인분들 쫙 앉아 있으셨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며느리들이 너무 똑똑하고 예쁘고 재주도 좋다고 칭찬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시모가 어깨가 완전히 치솟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랑 지금이 타이밍이다 싶었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 저는 별 볼 일 없는 며느리예요. 제가 대기업 퇴사했다고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뒤통수까지 맞았잖아요. 어머님, 저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 못 하시고 제 뒤통수 친 거 맞으시죠? 우리 어머님 손버릇이 고약한 건 오랜 지인분들이니까 다 아시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손부터 나가니까 다들 뒤통수 조심하셔요. 아, 그렇죠, 형님. 저도 딸만 둘 낳았다고 어머님께 뒤통수 맞았잖아요. 다짜고짜 때리셔서 얼마나 놀랐었는지. 어머님 아시죠? 이제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어머님이랑 인연 끊겠다고 하셨잖아요. 누구든 어머님이랑 연락만 하면 그 사람 휴대폰 부숴버릴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명절 때도 더 이상 찾아뵙지 않고 어머님이랑 연 끊기로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뵙는 날이겠네요. 우리 남편이 나 여기 온 거 알면 큰일 나. 동서도 그렇지? 얼른 가자 우리. 시모랑 시모 지인들이 입덕 벌리고 있는 와중에 동서랑 팔짱을 끼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모임에 있던 사람들 전부 교양인인 척 하하호호 떠들어대던 시모의 본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사색이 되어서 저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시모를 보면서 저랑 동서랑 엄청 통쾌했거든요. 얼굴은 물론이고 손까지 핏기가 싹 가셨던데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더 들면 그놈의 노후 때문이라도 저희한테 빌붙어야 하니까 자존심 굽혀가면서 연락 올 게 뻔하긴 한데 동서랑 저랑은 무릎 꿇고 시모가 빈다고 해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기로 약속 꼭꼭 걸었네요. 심보를 곱게 써야 나중에 다 복으로 돌려받는 거 아시죠? 앞으로는 동서랑 저랑 시모에게 시달리는 일 없이 즐거운 명절 보내기를 기대해보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